아지트는 비밀 장소를 뜻하는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만의 동굴이나 방, 즉 아지트가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북극성에 계시는 많은 회원님들과 기댈 곳이 필요한 새로운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부동산과 연관된 사람 냄새 나는 여러분의 비밀 장소, 즉 따뜻한 아지트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부동산 팟캐스트 북극성 아지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없어도 내가 부동산을 하는 이의 저자, 미소가 아름다운 북극성의 언니, 누나 미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의 저자, 북극성의 형, 북극성의 오빠, 꿀팁 전도사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님, 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올해 사자성어가 나왔더라고요. 네, 연말이면 항상 나오죠. 네. 올해의 사자성어요? 네. 올해의 사자성어 혹시 아이언맨 아닌가요? 아니면 북꿀전아? 북꿀전아는 또 뭐예요? 북꿀전아 모르세요? 그게 사자성어예요? 네. 처음 들어봤는데? 북꿀전아가 뭐냐면요. 네. 부동산의 부, 네. 꿀팁의 꿀, 전도사의 전, 아이언맨의 아, 북꿀전아. 줄여서 바로 접니다. 예. 아이언맨처럼 모르시는 분을 위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올해 사자성어로 직장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라는 뜻으로 다사다망이라는 단어를 뽑았고요. 네. 구직자들은 아무런 의욕 없이 한 해를 보냈다라는 의미로 고목사회를 뽑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분들은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었다라는 노이무공이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자성어들만 들어봤을 때 직장인, 구직자,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알 것 같네요. 마음이 그렇군요. 짠해요. 네, 짠하네요. 네, 사자성어만 봐도 올 한 해 되게 힘들게 대한민국 사회를 좀 되돌아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쵸.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어서 태평성대가 와서 네. 가가호호하고 예. 만사형통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지트 청취자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그리고 저희 본인의 올해 사자성어는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하루를 드리고 싶은 여기는 북극성 아지트입니다. 미소영님의 오프닝 멘트가 날이 갈수록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괜찮았나요? 네, 너무 괜찮았어요. 아이언맨이 이번 녹음이 저희 2018년 마지막 녹음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게요. 아지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녹음이라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이다 보니 제작진에서 특별한 내용으로 꾸며보자 했는데요. 아이언맨님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이번 녹음은 기존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연말 뭐라 그러던데. 연말 힌트 좀 드릴까요? 예, 힌트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이 정도만 드리면 곰돌이 푸우와 친구이자 백만불 사나이도 부럽지 않은 만능 아이언맨이니까 맞출 수 있겠죠? 그럼요. 제가 바로 북꿀전화 아닙니까? 북꿀전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북꿀전화? 네. 정답은 연말정산 맞죠? 딩동댕 네. 맞습니다. 아이언맨이 역시 아이언맨님이세요. 네, 아이언맨은 역시 아이언맨. 네. 그럼요. 이번 에피소드 5화는 연말정산 특집인데요. 네. 그동안 전해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희 DJ 영맨의 생각도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듀 2018 북극성 아지트 연말정산. 근데 저희 녹음할 때 게스트가 없으면 앞에 마이크가 놓여있질 않는데요. 그쵸. 오늘은 벌써 처음부터 마이크가 놓여있는 걸 보니까 누가 오시나요? 저희 북극성 아지트의 숨은 공신이죠. 아지트 제작진 중에 걸어다니는 빅데이터를 통하시는 분을 모실까 해요. 걸어다니는 빅데이터. 걸빅이네요. 걸빅. 걸빅. 네. 지바나우스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바나우스라고 합니다. 지바나우스님 연말 특집으로 출연하셨는데요. 시작 전에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듀 2018 북극성 아지트에서 뽑은 2018년 부동산을 떠나보내며의 특집 DJ이자 북극성 아지트의 총괄 PD를 맡고 있는 지바나우스라고 합니다.
앞에서 DJ 영맨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금일은 연말정산 특집으로 꾸며볼 생각인데요. 특집 내용으로는 미소영 아이언맨님과 함께 지난 4, 4분기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부동산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동산 키워드, 핫뉴스, 꿀팁 등의 코너를 키워드 연말정산, 뉴스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등으로 그간의 해설과 브리핑 드렸던 시간을 떠올려 보면서 종합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특집 DJ로 지바나우님께서 나와주셨으니까 진행은 네. 지바나우스님께 부탁드려보고 저희 영맨은 청취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저희 영맨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잘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볼까요? 저희가 지켜봅니다. 네. 네. 지바나우스님께서 DJ 해주시니 오늘은 저 역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영맨 두 분께서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어디 한번 아지트 잘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작 전에 알려드릴 것이 좀 있는데요. 2018년 부동산 시장의 빅 이슈들을 결정하는데 흐름을 주도한 정부의 지난 부동산 정책들을 한번 쭉 언급드려보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시시각각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순에 따라 정책 흐름들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 괜찮네요. 네, 너무 정책이 많이 나와서 네, 뭐가 2017년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8년까지 네. 수많은 정책의 연속이었고 그쵸. 제가 봤을 때 최근 20년간 이렇게 단기간에 정책이 네. 쏟아진 시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걸 한번 흐름을 지바나우스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내년을 대비하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행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진행자를 바뀌고 있네요. 네, 버릇이 됐어요. 네. 네. 네,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조금 길지만 제가 네. 아주 간략하고 아주 네. 요점만 딱 집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부동산 시장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신호탄을 던졌던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유례없이 강력했던 또 종합 대책이었죠. 바로 투기과열 양상에 따라 지역별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묶어 분양권 전매 제한 및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그리고 LTV, DTI 적용 범위의 제한까지 둔 8위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얼마 안 가 신 DTI, DSR이 도입됨을 내비쳤던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있었고, 그리고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등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2017년도 정책 발표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힘드시죠? 이렇게 많았어. 아직 18년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런가요? 네. 이게 너무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런 거. 그렇죠?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어떻게 네, 되겠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또 공유형 모기지 제도로 언급한 12월 3일 부동산 대책까지 17년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거침없이 1년 동안 달려왔고요. 네. 특히나 2017년 5월 달 촛불혁명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포부가 담긴 2018년부터는 6월 달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해 파리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 지역별 포함, 비포함 등에 관한 재지역 지정 조정안이 담겨 있었던 8월 27일 부동산 대책, 그리고 또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규제안이 담겨 있었던 9.13 부동산 종합대책과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 호 추가 공급안을 발표했던 9월 21일 공급대책까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와, 정말 많았네요. 숨가빴네요. 숨가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의 집값은 최근까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랐는데요. 이를 잡기 위한 이딴 규제와 대책들로 정부가 대응을 하며 현재는 시장이 어떤 보합세를 유지하고 또 조정 중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일종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저희 북극성 아지트에서는 4, 4분기 가장 이유가 되었던 키워드와 뉴스들을 선별하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행자 두 분의 친절한 해설과 이슈 해석을 주차별로 깐깐하게 말씀드려 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감히 진행자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키워드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의 통계를 보면 네. 언론에서 기사화되거나 포털에서 제목단에 언급되는 특정 단어,
그리고 유사 단어를 기준으로 일간, 주간, 월별 검색수, 조회수를 기준해서 저희가 평소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키워드가 방송되었던 내용 중에 실제 통계에 의거한 순서를 짧게 말씀드려 보면요. 기준 시점이 2018년 11월, 12월 기간 저희가 방송된 기간을 기준으로 했었고요. 기간 내 조회 및 검색량 1등으로 잡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두 분 아실까요? 정책? 2019 부동산 전망?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뭐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일반 청취자분들의 관심이 많아서 뭐 아파트 가격이나 뭐 전세값 하락 이런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청약에 관련된 거? 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근데 사실 정답은 조금 다른데요. 바로 네. 송파에 있는 그 헬리오시티라는 단어가 헬리오시티. 실제 같은 기간 네. PC 검색량 4만 7천여 건, 모바일 검색량 19만 9천여 건에 해당되어서 단연 1등이었습니다. 와, 헬리오시티. 이게 가장 관심사였군요. 네. 그 단어를 저희가 사실 그 직접적으로 별도 그 브리핑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네. 공급 및 전세가 조정 등에 대한 어떤 키워드 설명을 하실 때 잠깐 이렇게 언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검색량을 차지했던 단어는 네. 아파트 실거래가였습니다. 맞아. 요거는 같은 기간 PC 검색량 2만 1천여 건, 네. 모바일 검색량 14만 7천여 건에 해당되었고요. 이어서 전세자금대출, GTX, 주택담보대출, 외래 신도시, 검단 신도시, 전입신고, DSR 기준으로 총 조회수의 순차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네. 또 한 번 질문인데요. 네. 이 중 저희가 첫 키워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발견하셨나요? DSR 규제. DSR 예, 요거는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갔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 DSR 규제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실제 같은 기간 이 단어는 PC 검색 1만여 건, 모바일 검색량 1만 8천여 건의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브리핑 드렸던 키워드만 놓고 보자면 최근 급상승한 2019년 부동산 전망, 청약 제도 및 청약 통장 활용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이어서 전세값 하락, 부동산 허위 매물 등의 순으로 그 관심도가 있었음을 저희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죠. 네.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그 핵심 질문인데요. 네. DJ 영맨 분들께서는 브리핑해 주셨던 키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2018년 부동산 시장을 또 떠올려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이슈이자 뭐 대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다뤘던 키워드 중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여월세 등장이나 전세값 하락. 네. 이게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전세값 하락이나 여월세 등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2019년도에도 상당 부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이나 네. 이런 부동산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네.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런 기조는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당분간 2019년 뭐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미소님도 하나 찝어주시죠. 저는 이제 다른 내용보다 요즘에 계속 관심사가 되는 2019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과연 될까? 그리고 네. 저희가 뭐 하락과 뭐 상승과 여기에 대한 다른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도 얘기도 했었고, 저희가 다 짚어드렸죠.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저희도 약간 어떤 예측한다라는 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19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어떤 자세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 이게 가장 저한테는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경매를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실은 경매는 뭐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는 아니죠. 경매만 접근하려고 보면은 경매가 많이 나오는 시장을 가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하락하는 시장이 더 많이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경매 물건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경매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하락하는 지역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저는 보게 되고요.
보통 일반인들은 실거주를 하게 되고 집을 사서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시점보다 오르는 것에 관심을 더 두기 때문에 약간 내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네. 지방에 지금 경매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을 조금 많이 관심 있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실거주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이나 네. 서울이랑 가까운 수도권에 네. 앞으로 향후 조정을 짧게 거치고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네. 보시면 그러게요.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지역, 하락하는 지역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하락하는 지역이 계속 하락하면 안 되겠죠. 여기도 지방이 다시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실제 경제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뭐 오르는 걸 잡는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질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뭐 투자도 투자지만 사람들의 어떤 생계나 삶의 행복이 항상 우선되어야 될 맞아요. 텐데요. 그게 우선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경제가 좀 다 살아나서 지금보다 더 이렇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비과세를 위해서 비과세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약간 가는 경향도 많았잖아요. 많은 개수를 보유하지 못하니까. 근데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서울에 특히 강남에 사는 사람과 실은 저 밑에 지방에서 사는 집 하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비과세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값어치가 좀 많이 달랐잖아요. 상승 요인도 많이 다르고 그러면 같은 집값이라 그래도 똑같은 비과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형상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제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꼈던 2018년도라 그러면 2019년도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반전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냥 바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2018년에 가장 화두가 됐던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네. 이런 양극화를 조금 줄이고 네. 세대 간의 어떤 위화감을 좀 네. 줄이고 이 부의 편차를 조금 줄이려는 모든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갔는데요. 네. 큰 방향성은 저도 맞닿았는데 동의하고요. 네. 대신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서 좀 소외받는 분들 그리고 좀 역으로 차별받는 분들이 조금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정책이 네, 2019년도에는 맞아요.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바람입니다. 네. 네, 깔끔한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키워드 연말정산에 이어서 한뉴스 연말정산인데요. 그동안 꼭 필요한 뉴스를 아주 쉽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연미님께서는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용해야 하는지 말씀까지 해주셔서 이 또한 스페셜 맞아요. 땡스 하기까지 합니다. 스페셜 땡스. 두 분이 고생하신 만큼 저희 많은 청취자분들이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기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아지트의 통계 수치를 먼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키워드 연말정산에서는 조회수에 따른 대중의 관심과 흐름을 저희가 알아봤다면 네. 이번에는 직접적인 방송에 대한 피드백 통계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나간 방송에 대한 거요? 네, 긴장 좀 되게 하셔야 돼요. 궁금하네요. 네, 긴장할게요. 오. 저희가 지난 4번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각 방송마다 총 4개의 클립을 팟빵을 통해서 송출하였고 또 음원을 영상화한 유튜브 클립을 키워드, 뉴스, 꿀팁 각 3편씩 제작해서 주간 단위 총 7개의 클립을 제작해서 배포해 왔는데요. 실제 그 각 코너별 클립을 저희가 재생 요청 수, 기기별 평균 소비율, 요건 뭐냐면 네. 클립 재생 총 시간 대비 절대적인 청취 시간을 말해요. 퍼센테이지로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게 통계로 나오는군요. 예를 들면 뭐 10분짜리를 8분 동안 봤다. 그러면 이제 소비율이 80%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한뉴스 방송 순위로는 전체 클립을 저희가 쭉 나열해 놓고 네. 봤을 때 12월 3일에 방송된 네. 에피소드 3-1 예. 한뉴스 브리핑 편이 전체 4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요? 저희가 뉴스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이제 뉴스 먼저 네. 말씀을 좀 네. 드리는데요. 네.
저희가 녹음을 진행하는 12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1,100여 회 재생이 되었고 클립 전체 22분 중에 평균 소비율 71%를 기록했습니다. 와. 그 내용으로는 당시에 그 집값 반토막 나야 꽁꽁 언 부동산 강남 거래량은 5분의 1 토막 요게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30, 40대는 자이, 50대는 레미안 그리고 가격 상승 아파트의 6분의 1 빌라의 눈물 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저희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어떤 선호도나 도움이 될 관심도 같은 걸 볼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아까 제가 집안하우스님 걸빅이라고 해드렸잖아요. 걸어다니는 빅데이터. 걸빅 맞네요. 그러니까요.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송 나간 거 이렇게 데이터로 또 통계를 내서 순위까지 매겨오실 줄 몰랐네요. 네,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접근이에요. 네네.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뉴스 브리핑을 통해 청취자분들께 실제 전달드리려고 했던 가장 큰 부분은 보통 각 개인마다 어떤 투자 소신과 자산 상태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우지 못한 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언론들의 기사를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그리고 이미 원칙이 있는 분들께는 기사가 원하는 단편적인 방향성을 지향하고 균형 있는 두 분 DJ 영맨분들의 해설과 함께 저희 아지트와 적극적인 소통을 또 하고자 함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또 질문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떨리는 거였군요. 네, 아까는 그 두 분께 한 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는 각각 그 개별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미소영님. 네. 지난 저희 아지트 한 뉴스 브리핑을 돌아볼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우셨나요? 저는 저희가 진행하고 이런 것보다 이슈 전달해드리는 제목들이 다 조금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집값 반토막이라든가 빌라의 눈물이라든가 여골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원래 좋은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드리면 좋은데 워낙 이제 부동산에서 이렇게 악재라면 악재이고 또 이제 많이 기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전달해드렸던 게 조금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번엔 아이언맨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들어와 보세요 한번. 언론에 그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기사를 보면 아주 자극적인 제목도 많고 또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또 심지어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두고 좋은 기사다 나쁜 기사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맨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기사를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추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평소에 제가 이제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더더군다나 뭐 거시경제나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좀 심도 있게 보는 편이었는데요. 수많은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핫한 뉴스들을 선별해서 해설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 가장 훌륭한 기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균형감 있는 기사가 가장 훌륭한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치우치지 않고. 단적인 예로 저희가 지난주에 드렸던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기사를 여러 건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기사는 정말 자극적인 그런 키워드만 뽑아서 내년 폭망 아니면 내년에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사람들한테 클릭을 유도한 후에 기사의 어떤 조회수만 높이고 실제 내용은 너무 편향돼 있거나 아니면 조금 전문가의 시각도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한쪽 방향의 전문가들의 인터뷰만 따서 낸다거나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반면에 저희가 소개드린 기사들 중에서도 실제 전문가들의 실제 이름과 그분들의 성향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전문가는 이런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거 제시해 준 거. 저 전문가는 이런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그 기사를 읽는 분들에게 남겨두는 게 저는 이런 기사가 정말 좋은 기사고 훌륭한 기사가 아닐까 균형감 있는 기사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아이언맨님. 지난번 그 뉴스 해설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후로 또 한 번의 어떤 그 강한 인사이트를 남겨주신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매회 이슈와 엄청나게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코너죠. 네. 아이언맨님의 꿀팁 노하우 숫자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네. 아이언맨님이 곰돌이 기운을 내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부동산 꿀팁 연말정산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야, 요거 재밌겠네요. 두 분 그 저희 그 꿀팁 진행하시면서 네. 어떤 꿀팁이 가장 그 회원분들에게 화제가 되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스마트 어플하고요. 네. 낙찰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그 꿀팁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는 네. 그 아까 인테리어에 네. 대한 것도 막 올라와 있고 네. 막 정리도 되어 있고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방문 시 어색함을 줄여주는 꿀팁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그 부분이나 네. 뭐 또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어플 있잖아요. 어플, 네.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네. 스크린샷으로 여과 없이 다 공개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네. 청취자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도움됐어요. 네, 저도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언맨님이 저보다 3개가 더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가 많지? 그리고 봤어요. 미세웅님이 저보다 3개가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적지 제가 또 봤어요. 예. 그렇죠. 네, 두 분 촉이 아주 예리하신데 저희가 꿀팁에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꿀팁들을 구체화해서 네. 청취자분들에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인기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실제로 가장 인기 있었던 꿀팁은 말씀하신 대로 12월 4일 방송되었던 부동산 고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 속의 클립이 와. 재생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이게 1등이구나. 네. 실제 모든 클립 중에서 스마트폰 어플 속의 클립만 보면 재생 요청 수 1,600여 회 와. 그리고 평균 소비율 80%에 가까운 기록을 보이며 아주 놀라운 순위로 그 랭크가 되었는데요. 관심이 많으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경매 낙찰받는 비법, 부동산 방문 시 어색함을 줄이는 꿀팁 등 최근 에피소드들 역시 역주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인기를 좀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꿀팁을 전해주실 때 시간 관계상 네. 항상 조금 이렇게 아쉽게 저희가 끊을 때가 많았잖아요. 네. 혹시 아낌없이 풀었다 하셨으면 아쉬운 점이 없으셨다고 해도 되는데 네. 지난 저희 그 풀어주셨던 꿀팁들 중에서 네. 내가 꼭 이 말 못하고 지나간 게 있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추가적으로 그런 게 말씀 있으신가요? 부탁드립니다. 전 너무 많은데 아직 39,682개 중에 몇 개나 했겠어요, 제가. 네, 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 아쉬운 부분을 네. 조금 있다가 그 꿀팁 코너에 다 녹아내려고 잠깐 따로 요 저희가? 답변은 잠깐 네, 멈출게요. 네. 그리고 지바나우스님 이 평균 소비율이 80%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처음 이 방송을 클릭하고 나서 끝까지 듣는 분이 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해석하셔도 거죠? 되죠. 그럼 끊임없이 네. 들었다는 얘기네. 멈출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청취자 입장에서 야 이거 멈출 수가 없네. 이거 어째 아예 듣겠니? 계속 듣는 거죠. 멈출 수가 없으니까.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요거 때문에 제가 잠시 두 분에게 마이크를 좀 넘겨드릴게요.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예고드렸던 네. 초보자들을 위한 부동산 임장 꿀팁이 있잖아요. 네. 한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위한 초보자를 위한 임장 꿀팁이라 그러면 네. 아이언맨님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초보자의 방점을 두면 네. 먼저 저는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를 볼 때 네. 그 해당 아파트 단지에 10개의 부동산이 있다. 네. 그러면 저는 그 10개의 부동산을 다 가는 편인데요. 네. 초보자분들이 다 10개 가기가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언제 다 갔다 한 부동산 나와서 또 옆 부동산 가는 그러니까. 것도 괜히 보고 있는 것 같고 눈치 그래요. 보이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저는 사전에 10개 네. 부동산이 있으면 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네. 해당 매물을 찍으면 그 10개 부동산의 연락처가 다 나와요. 네. 네. 그러면 그 10개 부동산을 전화 임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전화 임장을 어떻게 해요? 전화 임장을 저희가 이제 질문 리스트가 있으면 네. 그 질문을 뭐 매매가라든지 현장 네.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서 말씀드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다 물어보는 여쭤보고 거구나. 전화 열통화 이 방문을 열 군데 다 하는 건 어렵지만 네. 전화 열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네. 처음에 몇 마디만 들어도 아 이분은 투자 마인드가 있고 적극적이고 좋은 분이다. 아니면 이분은 나랑 안 맞는 분이다. 이분은 투자자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게 바로바로 말투에서도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10군데 전화를 했으면 한 네. 두세 군데 정도로 추려서 네.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이제 방문을 해서 현장 네. 입장을 할 때는 사전에 전화드려서 시간 약속을 했던 그 두 개 네. 부동산만 가는 실제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볼 때는 그 네. 두 개 부동산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두 군데 부동산만 갔지만 네. 제가 10군데 부동산을 다 전화해서 출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동산의 중개사분들과 궁합도 잘 맞고 네.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이죠. 네. 와, 네. 그거 괜찮은데요. 네. 왠지 한두 군데 가면은 더 보고 와야 될 것 같은 네, 부담이 맞아요. 생기는데 미리 확인하고 실제로는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네. 하고 얘기하고 오는 거네요. 네. 시간 절약도 되고 굉장히 좋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미소연님께서 음. 좋은 초보자를 위한 임장 꿀팁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부동산에 가면은 뭘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어떤 거를 알아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좀 막연하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무조건 다 부딪히기에는 제가 정보가 없다 보면은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조사라는 걸 해요. 가기 전에 이 지역은 어떤가, 혹시 여기 호재가 있나, 악재가 있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 나와 있는 매물은 어느 정도인가 하고 미리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그쵸. 있어요. 질문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럼 그 생기는 질문을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는 게 뭔가. 그래서 한 10가지 만들다 보면 네. 벌써 어떤 건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전 조사할 때 알 수 있는 것과 현장에서 알아야 될 수 확인해야 될 있는 게 것들.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빠졌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질문하러 또 갔다 오고 네. 하게 되면 다시 또 임장 가야 되는 그런 횟수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딱 들어가자마자 네.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얘져요. 네. 무슨 질문을 했는지 맞아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맞아요. 여긴 어디? 난 누구?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미소영님 알려주신 꿀팁처럼 네. 미리 본인들이 사전조사를 한 후에 네. 본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머릿속에 리마인드를 하면서 들어가면 네. 미리 본인들이 준비한 그 질문을 통해서 네.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서 그쵸. 모든 질문이 그리고 궁금증이 해결되겠네요. 분명히 준비해 갔는데 들어가면 또 머리가 하얘져요. 네. 그래서 딱 바로 그 문 앞에서 문 네. 바로 옆에서 한번 질문을 머릿속에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수첩에 그러면은 적어가서. 금방 잊어버린다고 해도 음. 방금 생각한 거는 곧바로 생각할 수 그쵸. 있으니까 뭔가를 대하기 바로 직전에 네. 한 번씩 꺼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게 잘 익숙하지 않다가 네. 나중에는 그거 보지 않아도 네. 질문할 포인트는 다 똑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알아와야 되는 거 거의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엔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괜히 네. 또 티나게 주머니에서 막 얘기하다 말고 수첩 꺼내서 보고 그런 거 이러면 하면 안 되고 예, 생차 초가 들어가기 티가 전에 나니까, 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바로 앞에서 한번 생각 더 해보면 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굉장히 예. 좋은 꿀팁이네요. 네. 또 아유매님 또 하나 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래 오늘 2개만 하고 갈랬는데 아니, 하나 또 더 연말 해주세요. 특집이니까 그렇죠. 연말 정산이니까 아쉽잖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임장을 갈 때 두 가지 이유로 가요. 경매 물건을 조사하러 갈 때가 있고 네. 일반 매매를 위해서 갈 때가 네, 있는데 맞아요. 네. 경매를 위해서 갈 때는 저희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 해당 물건을 이제 경매 정보지 상에서 지도를 클릭하면 네. 그 인근에 같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볼 수가 맞아요. 있어요. 같이 나와 있는 예. 개수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개수까지 나와 있고 네. 그 지점이 이제 깃발 표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클릭하면 그 경매 물건이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빌라인지가 나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아파트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인근에 경매 진행되는 걸 찍었을 때 빌라나 상가면 패스하고 네. 아파트면은 요것도 같이 임장을 해야겠다 해서 한 번 갔을 때 네. 비록 입찰기일은 달라도 네. 인근에 있는 물건들을 같이 임장을 하면서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 임장을 할 때 네.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맞아요. 예, 그래서 동선을 체크해서 간다. 이게 네. 굉장히 좋은 꿀팁이고요. 예. 요걸 또 일반 매매로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네.
제가 어느 A라는 단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갔다. 네. 그러면 저는 A라는 단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B, C까지 같이 임장을 해요. 네, 맞아요. 내가 실제 매수하고 싶은 단지는 A지만 B, C를 왜 임장을 하냐면 B, C를 통해서 A의 가격과 그다음에 A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냐 낮냐가 B, C를 통해서 비교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하려는 단지의 가치를 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초보일 때는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만 임장을 다니기 시작을 하세요. 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하나만 갔다 온 게 되게 아깝기 시작해요. 나의 시간이 아깝기 시작해서 네. 오히려 갔을 때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하게 오면은 제가 같은 시간 대비 저의 시간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일이거든요. 네, 이거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 같아요. 네, 예. 지방하우스님 뭐 이 정도면 만족하세요? 네, 만족하는데요. 네. 네. 그 초보자분들이 그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네.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제가 하나 더 네, 여쭤봐도 한번 될까요? 해보세요. 네. 이 보통 그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지방 가실 때는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시세를 조사할 때는 네. 뭐 인근에서 내려가지고 뭐 도보로 이렇게 걸으면서 알아본다라든가 뭐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또 물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다이렉트로 물건지까지 가서 네. 뭐 초인종을 눌러본다. 약간 이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그 초보자분들은 어떤 물건 위주, 지역 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이 처음에 안 되시다 보니까 네. 아마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수단과 임장과의 관계 네. 뭐 이런 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수도권을 가시잖아요. 수도권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통의 수단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값어치가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직접 가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불편한지를 알아야 돼요. 맞아요. 불편하면 그 동네는 안 가게 돼요. 일단 환승을 해도 빨리 갈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에 갈 때는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너무 장거리는 차를 몰고 가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현지에서 약간 이용하는 방법들을 좀 모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건 임장을 할 때에는 저희가 아파트는 비슷한 물건들이 워낙 많잖아요. 똑같은 물건이 있는 시세는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역을 먼저 보시고 지역 안에 있는 그 아파트의 위치를 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개별성이 강한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빌라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럴 때에는 개별성이 강한 물건은 물건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물건과 유사한 그 지역 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미소영님 말씀해주신 초보자를 위한 꿀팁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초보 투자자일 때 어떻게 투자했고 어떻게 임장했는지를 지금 한번 떠올려봤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저의 멘토님께서 네.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해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하철에서부터 물건지 갈 때까지 도보로 몇 분 가는지 스톱워치로 재서까지 그렇게까지 네,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약간 그 모범생 콤플렉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에 밴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투자했을 때 거의 한 2년 정도까지는 지하철역 예를 들어서 8번 출구로 나왔다. 그럼 8번 출구 맨 마지막 계단에서 스톱워치를 눌러요. 그래서 그 해당 물건지 아파트 정문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보통 경매정보지나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도보 5분, 도보 8분 써져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보 5분도 실제 걸어보면 12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도보 10분 했는데 20분 걷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역세권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도보 거리로 제 걸음으로 10분이 넘어가는 데는 조금 많이 기피하고 제 도보로 10분 이내로만 투자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이 보통 출퇴근 시간에 도보로 10분이 넘어가면 피로감을 느끼고 멀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10분이 안 되는 거리에서는 가깝네. 이 정도면 가깝네. 그게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전세를 놓을 때나 매도를 할 때도 굉장히 전세자 구하기도 쉽고 말 그대로 말만 역세권인지 실제 이 물건이 역세권인지를 판가름하는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게 이제 결론이지만 그 이유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지하철역에서 그 단지까지 10분이 걸리면 보통 분들은 지하철에서 단지까지 딱 가서 단지 내 부동산만 보는데 그 지하철역 근처나 지하철역에서 단지까지 갈 때 중간에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단지 내 부동산 중개사분들의 말이랑 또 다르고 그렇죠.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지하철역에서 해당 단지까지 갈 때 그 사이에 있는 부동산들을 임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다양한 말씀이나 생각들을 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임장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가 운전을 해서 돌아오면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타서 오면 그 대중교통 안에서 임장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요.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그때 그 불과 몇 분 전에 몇십 분 전에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정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길에 저는 대중교통 안에서 모든 걸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이런 것도 초보 투자자분들이 습관화하면 굉장히 좋은 꿀팁이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1시간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가깝게 아주 아깝다 할 정도로 금방 갈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시간을 대중교통 이용한 1시간, 2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정말 도움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소모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시간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역시 믿고 듣는 영매님들의 꿀팁으로 귀가 정말 촉촉해졌습니다. 지금 귀 밑에 저 노란 거 꿀 아닌가요? 여기 막 노란 게 막 덕지덕지 묻었어요. 보여요. 네, 꿀이죠? 네, 찍어 먹고 싶어요. 죄송한데 오늘 조명이 노란색이라 잘못 보신 거고요. 꿀인 줄. 저는 이제 진행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으로서 이 코너를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흐뭇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DJ 두 분 이제부터 저와 잠시 또 토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름하여 집안이 만난 사람. 와. 네, 북극성이 만난 사람처럼 거창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아지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어떤 추억, 그다음에 기억하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자리로 제가 잠깐 꾸며볼까 합니다. 집안이 굉장히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연말 정산이라고 하시더니 연말 등 정산 특집이라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연말 정산 특집이라고 그렇게 얘기 들어서 이거 월급에 대한 건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저희를 정산하는 거죠. 그러게요. 저희를 도마 위에 올리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주로 저희 그 북극성 아지트를 청취해 주신 분들이 주로 어떤 시간대에 누가 많이 들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통계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전체 연령대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놓고 볼 때 30, 40대가 전체 청취자의 82%를 차지해 주셨고요. 성비로는 이거 특이한데 여성 비율이 85% 그리고 남성 비율이 15%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청취 시간대로는 저희 에피소드가 업로드가 되는 화요일, 목요일 기준으로 평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즉 퇴근 시간대 청취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요. 특이한 점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청취 시간도 퇴근 시간대 청취율만큼 많았습니다. 이거 자면서 듣는 거죠, 그냥. 자면서 듣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계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어떤 기록들을 좀 달성해 갈지 저희도 아주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두 분께 질문 또 드릴게요. 아지트가 앞으로 향후 이런 기록을 좀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그동안 진행해 오시면서 시즌 1에 대한 간략한 소회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북극성의 언니부터 하세요. 저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톡이 왔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여서 이렇게 많이 연락은 하진 않았는데 제가 한 아지트 북성 아지트를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의 목소리가 아직 우리 나이대 같지 않아 라는 멘트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목소리 전달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연락 못했던 친구들도 연락받을 수 있고 이런 시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북극성 아지트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이니까 대중들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연결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냥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들어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왜 아까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어떤 장면이 생각나듯이 북극성 아지트라는 것이 순간순간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약간은 그런 일상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나신 분들이 저는 초대 손님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것과 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 속에 조금 더 깊게 알게 되고 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는 겉에서만 보는 그런 것들이었구나. 정말 다양하고 정말 재능 있고 정말 끼도 많고 앞으로 비전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내가 함께 생활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약간 자부심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친구분한테 연락이 오고 참 보람 있으셨겠네요. 되게 좋았어요. 우리는 같은 나이대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느낌들이 생각이었죠. 아까 지바나우스님께서 아지트가 어떤 기록을 원하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저는 아까 이제 브리핑 해주실 때 좀 놀랐던 게 여성이 85% 남성이 15%. 그쵸. 제가 분석해 보면 이 보통 여자 청취자분들이 남성 DJ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또 듣고 무슨 싶다. 말씀하실지 왠지 벌써부터 오네요. 이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성 비율 85% 요 통계는 놀랍기도 하지만 아이언맨님의 역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의 깨방정을 듣고 싶어서 이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다시 듣고 싶은. 이렇게 묘한이라는 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뜻이에요. 네, 어쨌든 이게 여성 비율이 85%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이 비율을 향후에 저는 좀 더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시경처럼 잘 자요 이런 거 그런 걸 하나 준비한다든지 해서 조금 여성 비율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 욕심이 생기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연 읽어드릴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런 글을 가장 많이 남겨주셨는데 항상 사람 냄새 나는 방송이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게스트분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 그분들의 인생을 응원하는 사연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그런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구나. 어느 정도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동산적인 지식이나 뉴스를 해설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 방송을 듣고 행복해지고 또 본인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저 이렇게 멀리만 봤던 멘토들, 멀리만 봤던 저런 투자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또 저런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난 이런 부분은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변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저희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정말 바쁜 시간 쪼개가시면 오늘 이 시간 사실 주말이잖아요. 이렇게 바쁜 주말에 특히나 또 토요일날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임장 다니시는데 그런 일과 시간 하루를 다 비워내시면서 저희 아지트를 진행해 주신데 북극성 아지트 제작진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좀 드립니다. 아니 저는 역으로 지바나우스님께서 굉장히 저희가 이 북극성 아지트를 통해서 시간을 할애했거나 노력한 거는 저희 지바나우스님이나 저희 콘지기님이나 제작진분들이 해주신 노력이나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 뒤에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기획하시고 했던 부분이
지금의 이런 좋은 방송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으로 지바나우스님께 네. 시즌 1을 통해서 네. 직접 총괄 PD로서의 소회를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지바나우스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최초 이 팟캐스트를 기획하고 총괄하면서 네. 사실 좀 쉬운 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시작 하려고 하다 보면 네. 또 다른 일 때문에 계속 네. 못하게 되고 네. 또 제작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또 진행하지 못했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은 이 기획서를 계속 거듭 수정해가면서 네. 어떻게 하면은 저희 청취자분들 그리고 북극성 식구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정말 많은 좀 인고의 시간과 고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그 사이 저희 제작진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와 또 저희가 녹음을 들어가고 또 그런 것들을 편집하고 송출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사실 좀 쓰고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방송을 좀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들이 네. 오히려 네. 저희 두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로 네. 첫 방송 진행하셨을 때 네. 촬영했던 사진이 있는데 네. 그것을 저희가 액자로 좀 꾸며왔어요. 진짜요? 와, 와!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야. 저희 지금 괜찮아. 서프라이즈예요, 이거 그쵸? 완전히. 예, 네. 제작진께서 저희한테 액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 사진을 보고서 되게 만족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저 여자 네. 소녀시대 아니에요? 굉장하네, 아이언맨님, 저미모.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익숙해질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참 마음에 들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액자까지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네. 좋겠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네. 저는 일단 물러가야 되니까 네. 제 마지막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네. 시즌 1 오늘까지 5편에 이르는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여기 두 네. 분 영맨 DJ 분들 그리고 저희 제작진 그리고 2달간 애청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마지막으로 저희 북극성주님까지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바나우스님께서 이렇게 일부를 해주시니 세상 편하고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지금 DJ인지 청취자인지 헷갈리네요. 네. 미소님 이제부터 네. 저희가 이제 좀 방송하다 피곤하면 네. 지바나우스님을 가끔씩 불러다가 좀 대타 좀 시키면 어떨까요? 그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내용 너무 좋아서.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지트 녹음 날이면 좀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네. 되기도 해요. 아이언맨님은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설레이고 네. 특히 올해 마지막 방송이라 그랬고 네. 오는데 평소보다는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더 설레이는 느낌으로 그러셨어요. 왔거든요. 저도 네. 그랬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놓고 네.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셔가지고 너무 예뻐요. 네. 진짜 방송국 스튜디오 같은 느낌.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해보니 저희가 그동안 꽤 많은 정보를 청취자분들께 드린 것 같아서 진행자로도 뿌듯합니다. 네, 저도 저의 수식어가 나날이 늘어남에 네. 따라서 굉장히 흐뭇하고요. 네. 그동안 바른 꿀이 자꾸 꿀꿀하니까 사람들이 네. 오해하시는데 양봉업 하시는 예, 거. 양봉업 하시는 줄 알고 네. 뭐 주위에 뭐 양봉업 하냐 이런 네. 오해도 받고 네. 기분이 좋은데요. 네. 미국에 마이 프렌드 있죠? 네, 곰돌이 푸. 곰돌이 푸. 네. 곰돌이 푸. Thank you. I love you. 저도요. 아듀 2018 북극성 아지트 연말정산 특집으로 그동안 전해드린 소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네. 아이언맨님 저희 다음 시간에도 연말정산인가요? 그럼 그런가? 북극성 사람 만난 사람들도 연말정산이면 모든 사람이 다 출연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아시잖아요. 북극성이 만난 사람이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보고 싶어서. 예, 저희가 100회까지 가지 않는 한 모시기는 네. 힘들 것 같고요. 네. 제작진이 해준 얘기에 의하면 출연 대기 순번이 네. 이미
39,682번까지 이미 가있다 순번이. 모든 게 39,682번이군요. 귀에 박힐 때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귀에서 그냥 틈틈이 본인이 네. 어필해준 아이언맨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극성이 만난 사람 시간에 어느 분이 나오시나요? 매력적인 분인데요. 네. 아, 매력적인 분. 근데 말 안 할래요, 북극성의 저. 여자예요, 남자예요? 매력적인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금방 가보시면 압니다. 아, 그래요? 예. 빨리 말씀해 주시지. 그럼 어서 만나러 가볼까요? 네. 저는 돈이 없어도 내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의 저자, 북극성의 언니이자 누나가 되고 싶은 미소영이었고요. 저는 부동산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의 저자, 북극성의 형, 북극성의 오빠가 되고 싶은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영 맨 크로스! 잠시 후에 만나요.